내년도 3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1, 3번부터 지금 갈게요. 자, 여기 강연의 일부분을 지금 줬는데, 여기다가 지금 제재를 직접 줬나요? 세마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각통신, 과거에 어떤 시각통신 수단을 사용했는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자, 봉화가 있었겠죠? 자, 이거 말고, 자, 이게 1792년 바로 프랑스에서 발명된 이 세마포르, 바로 여기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여기서 세마포르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 시각통신 수단이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걸 전달을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요. 자, 이 방법을 썼네요. 이 널빤지들의 각도를 각각 조절하면 여러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형태들이 로마자나 또는 숫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 각각 여기 있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각각 로마자 A와 숫자 7을 의미하는 어떤 형태를 일단 여기 화면으로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게 1분에 지금 3개의 글자를 전달할 수 있었으니까. 자,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죠. 어느 정도 거리인데. 자, 그래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자, 200여 킬로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까지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 이 정도 거리라고 한다면 여기를 지금 100개를 전송하는데 채 1시간이 안 걸렸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바로 하면 되지만, 자, 이것이 지금 몇 년대라고 그랬어요? 자, 1792년이니까 1800년대, 18세기. 그러면 지금부터 200년 전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자, 그리고 자, 아랫부분에 자, 이런 것들을 한 500,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 떨어진 간격을 500여 개에 이르는 송수신탑을 세워서 자, 5000킬로미터에 달하는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1번에 갑니다. 이 강연자의 말하기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청중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는 것은 청중이 뭔가를 물어봤나요?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청중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고, 반대로 여기 있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확인하면서,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청중의 지금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이 돼버렸어요. 자, 오답.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화제의 특성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뭐와 뭐를 비교했죠, 여기서는? 그 윗부분에 보면, 지금, 봉화가 있는데, 이 봉화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한 몇 가지 메시지 빼놓고는 전달할 수 없었대요. 자, 그런데 이런 제약에서 벗어난 게 바로 세마포로라고 했으니까 결국 봉화와 세마포로의 차이점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건 2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의 답은 적절치 않은 거니까, 자, 이 모스보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언급된 건 없었고, 이걸 사용할 수 없고, 여기서는 지금 세마포로에 대한 걸 제재로 한다고 했으니까, 모스보호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지금, 자, 여기 산꼭대기에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를 기대하면 정상에 올랐는데, 안개 때문에 안 보였대요. 자, 가시거리가 뭐야?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걸 가시거리라고 합니다. 자,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마포로의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고 한 것이 그런 의미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산꼭대기에 올라가 봤던 경험. 자, 이것을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번, 7번 갑니다. 자, 요번에 반려동물 인수제를 주제로 해서, 자, 라디오 대담을 지금 들었고, 이걸 가지고 학생이 작성한 기사문 초고인데, 자, 아래 부분 반려동물의 불법 유기. 자, 유기란 말의 뜻이 뭐죠? 버려지는 거. 자, 이 불법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를 도입하려고 해요? 자, 지금 반려동물 인수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물복지과, 그 다음에 여기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모시고, 자, 여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자, 김 과장이 먼저 이 반려동물 인수제가 뭔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정부에 위탁하는 제도를 반려동물 인수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지금 유기동물 보호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나 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죠. 자, 이거 좀 헷갈리면 이렇게 번호를 매기세요. 자, 지금 이 문제점이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되네요, 지금. 자,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반려동물 인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수제 그 위탁 절차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되는지 동물들이 자, 먼저 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양육 포기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자, 보조를 해주면서 새로운 주인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보호소에 위탁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양육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을 활성화한다면 자, 이때 반려동물 인수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한대요. 자, 지금 그러면서 바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있는 최 대표 입장에서도 결국 이렇게 반려동물 입양이 활성화되면 이 반려동물 인수제를 통해 불법 유기동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이 입양되는 비율이 얼마밖에 안 된대요? 자, 채 30%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저조하네요, 지금. 자, 이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버려졌던 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이래요. 자, 이게 4번의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인수제가 시기상조이고 자, 또 여기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동물 보호소에 유기되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부작용을 지금 여기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최 대표는 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원인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 반려동물을 쉽게 우리가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자, 바로 이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사전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두 가지 하나는 사전 교육을 하는 방법 또는 여기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자, 오른쪽입니다. 자, 초고에서 다시 지금 오른쪽에 자, 구조된 유기동물 수와 그 다음에 운영 비용 같은 경우를 자,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통해서 설문 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 반려동물 인수제의 도입이 필요한 주장 제기됐다. 그러나 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고 그냥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4번에 여기서 말하기, 가해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이 적절치 않은 거라고 했는데 자, 최 대표입니다. 이 최 대표는 지금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반려동물 인수제 실시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언급했다고 그랬는데 인수제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입양을 저기 하는 거죠. 자, 인수제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정부가 지금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인수제가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최 대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자, 버려졌던 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꺼린다고 했지 인수제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은 자, 그래서 인수제에 대한 거부감 X, 여기서는 입양에 대한 꺼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부감이 많이 생기게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 결국 반려동물 인수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거야.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에서 김 과장과 김 대표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은 만약에 활성화만 된다면 분명히 인수제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정착이 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부분에서 가를 참고했을 때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요. 자, 대담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입양의 자격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했는데 입양 자격 조건이 있었나요? 자,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게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절차만 간단하게 설명했지 자격 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7번에서 고쳐쓰기였는데 자, 여러분 가끔가다 이게 보시면 뭐뭐 하다, 시키다 이런 표현은 사동적 표현인데요.
자, 이것을 여기서 주어와 호응이 맞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주어 서술어 볼까요? 미음에.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안락사 하고 있는데, 이건데, 자, 주어는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 하고 있는데거든요. 자, 이것은 안락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동물들이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시킨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안락사 되고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동이 아니라 피동의 형태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당하다, 되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자,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5번. 자, 오른쪽 8번, 10번 지문인데요. 자, 요번에는 자율 동아리에서 자, 스몬비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나 봐요. 자, 그래서 각각 뭐 심각성부터 해서 그 실행 방법까지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할 거고, 자, 밑에 초고를 작성을 했는데, 자, 여러 가지 지금 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보행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스몬비가 뭔지 설명을 했네요. 자, 여러분 같은 사람을 스몬비라고 한대요. 스마트폰 좀비. 어떻게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지금 차가 지나다니는지 뭐 하는지 뭐만 보는 거야?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거나 문자 보내느냐고. 자,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뭐야? 자, 자기가 위험을 지금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사고 발생 확률이 그만큼 자, 높아진대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벌인대요? 멈춰, 스몬비. 자, 캠페인 이걸 시작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자,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자, 사회적인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자, 여러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자, 8번에 지금 3번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오답. 자, 9번 틀린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조건문이 나오면 조건문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자, 첫 번째 스몬비에 대한 뭐를 경각심을 환기. 경각심이 뭐야? 조심해야 돼요. 경고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뭘 사용하래요? 자, 직위법을 사용하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걸 번호로 이렇게 매겨놓고 1번, 자, 2번 이렇게 한다면 자, 스몬비 달아가는 배터리처럼 여기 말을 뭐가 써있어요? 자, 이 부분에 직위법 쓰였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스몬비 이거 되면 어떻게 안전도 방전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위험하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에 오답순 학생 몇 번 써놨어요? 혹시 3번을 써놓지는 않았겠죠? 자, 여기선 몹시 거북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 답 4번. 자, 10번에 가시면 니은을 작성하려고 한대요. 자, 니은이 뭐였는데 자, 스몬비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네요. 자, 이때 자, 연구자료 기억 1번에 기억 봤더니 자, 지금 해마다 지금 이런 스몬비 관련 교통사고는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왔더니 자, 보행 중 스마트폰에 따른 인지 거리 변화. 자, 스마트폰을 미사용하는 경우는 내가 한 14점 어디까지? 4m 정도까지 인지할 수 있지만 자, 스마트폰을 사용은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7.2m까지밖에 위험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에 봤더니 자, 이렇게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자,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도 이것이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된대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국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B국은 여러 가지 바닥에 표지판이나 횡단보도 시설물 활용을 하는 경우, 자, C국인 경우는 자, 여기서 스마트폰 사용이 차단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이거 괜찮네요. 자, 이런 걸 쓰면 아예 횡단보도에서는 이것이 차단이 되니까. 그리고 길만 보고 건너갈 수 있으니까. 자,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여기 2번, 3번 어디를 봐도 지금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이건 계도의 중요성이니까 이거는 어떤 지금 뭐야? 정부가 나서거나 학교에서 나서가지고 청소년들을 좀 계도하거나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자 여기서 기업의 협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11번부터 가는데 자 또 문법 많이 틀렸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의문의 변동 나오면 무조건 똑같은 거 지워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틀릴 일 없는 문제인데 자 의문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의문 중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거래요. 자, 의문에는 우리가 분절 의문과 비분절이 있는데 보통 자, 분절 의문인 자, 어떤 걸 갖고 얘기하냐면 자, 자음, 모음. 자음이나 모음이 자,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의문으로 변할 때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이걸 의문의 동화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있대요. 자, 비음화 먼저 설명합니다. 자, 비음이 아니었던 비읍, 디귿, 기억이 자, 뭘 만나면 자, 비음, 비음인 자, 미음, 미음 앞에서 각각 미음, 미음, 이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래요. 자, 표를 먼저 봅시다. 자, 입술 소리인 비읍, 잇몸 소리 디귿,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 기억이 얘가 니은, 미음을 만나면 자,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억은 이음으로 바뀌는 현상. 자, 비음들이죠. 그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비음이 아니었던 화열음들이 콧소리인 비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비음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 쉽게 찾는 방법. 아까 지우라고 했었죠? 자,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안 좋아지면, 자,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써놓고 지우셔야 돼요. 자, 어디까지 지울 수 있어요? 구까지 지울 수 있고, 자, 또, 민은 다 지울 수 있죠? 자, 그럼 바로 보이네요. 자, 우리가 표기할 때는 기억 받침의 국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발음을 하면서 기억이 뭐로 바뀐 거야? 이응으로 바뀌었나요? 자, 그러면, 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 다시 표로 가봅시다. 자, 여기 있네.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결국, 비음합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지으면서 찾으시라고요. 빨리빨리. 자, 그 다음에 유음화는 뭐냐? 자, 비음, 리은이 유음, 리을이 앞이나 뒤에서 유음으로 바뀐대요. 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니은이었던 소리가 자, 얘가 리얼로 바뀌면 이게 유음화랍니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자, 그러면 자, 가볼까요? 자, 칼날을 예를 들었는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칼칼은 똑같으니까 지울 수 있죠? 자, 그 다음 R까지 지웠는데 남는 건 니은이 뭘로 바뀐 거야? 발음을 하면서 리얼로 바뀐 것밖에 없네요, 지금. 그쵸? 그럼 아까 우리 자음 분류표에서 뭐였어? 니은이 리얼로 바뀌면 이걸 우리는 유음화라고 했죠. 자, 아래 자음 표기를 갖고 정리를 했고요. 자, 구개음화 내려갑니다. 구개음화는 끝소리 디귿, 티읕이 모음 이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를 만났을 때.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아무거나 되는 게 상황이 아니라 조사가 오거나 또는 뒤에 전미사가 왔을 때, 이런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디귿, 티읕이 뭘로 바꾸는 거예요? 지읒이나 이렇게 치읓의 형태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입니다. 자, 가볼까요, 그럼? 자, 표. 잇몸 소리인 디귿, 티읕이 자, 이 모음을 만났을 때 센 입천장. 자, 센 입천장을 여기 입천장 소리를 우리가 한자로 구, 입구자에 덮을개자. 입천장 소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읒, 치읓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개음화가 되는 겁니다. 자, 유음화, 비음화, 구개음화. 결국 뭐야? 원래 애들은 비음도 유음도 구개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특정한 환경에서 유음, 비음, 구개음으로 바뀌면 그게 각각 뭐뭐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 보시면 해도지도 똑같이 지웠어요. 해 똑같으니까 지웠어. 자, 도 지웠어. 이까지 지웠네요. 자, 그렇다면 자 왼쪽에는 여기 디귿 하나 남았죠? 왜? 이음은 얘는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에 붙어 있는 이음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의문이 아닙니다. 얘는 지금 제외시켜 놓고
그럼 디귿이 뭐로 바뀐 거밖에 없어? 지읒으로 바뀐 거밖에 없네요, 지금. 맞나요? 자, 그래서 디귿이 지읒 바뀌면 우리가 국외음악이라고 했으니까. 자, 해돋이도 마찬가지죠. 자, 이 경우도 지금 해도 D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된대요? 해돋이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또 디귿이 얘도 지읒으로 바뀐 거니까 마찬가지 국외음악. 되죠? 자, 마지막 부분에 자, 1, 2에서 보듯 자, 디귿 이거 국외음악 설명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때 2, 3을 보면 지읒과 이를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를 발음할 때는 혀를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 이렇게 이 모음을 발음을 할 때, 이를 발음할 때 자, 여기 혀에 닿는 위치나 치읓을 발음할 때 이 부분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디귿으로 발음을 하면 얘가 어디에 있는데 혀가 이 앞천장 부분에 걸려야 되는데 거의 잇몸에 가까운 데 붙은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얘를 어떻게 발음을 하면 이를 지읒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발음을 하면 같은 위치니까 우리가 혀를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여기 앞에까지 갔다가 뒤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같은 유사한 발음이니까. 자, 이것도 발음의 어떤 경제성하고 연결되는데 자, 아랫부분에 이렇게 설명했네요. 이렇게 더 쉽게 발음하고자 하는 현상을 우리는 발음의 경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번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래서 5번에 국외음화는 동화의 결과로 자음 모음이 다 바뀌었나요? 뭐만 바뀌었어요? 자, 이 모음 앞에 있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었으니까 자음만 바뀌었으니까 모음은 여기서 안 바뀌었습니다. 자, 오답 11번, 4번. 국외음화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 자, 아까 분명히 국외음화는 자,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네. 디귿, 티읕이라는 자음이 자,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었네요, 지금. 자, 이거 선택해 3번 쓴 학생도 있어요. 국외음화와 달리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난 인접한 두 음어는 모두 자음이래요. 결국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네, 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국민할 때는 기억이 왜 바뀐 거야? 뒤에 있는 이 미음 때문에 바뀌었단 말이야. 자음 때문에 바뀌었고 자, 칼날도 마찬가지 니은은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바뀐 거니까 각각이 자, 여기 미음이라는 자음, 여기 리을이라는 자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국외음화인 경우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모음 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모음과 연결되는 거죠. 자, 넘길게요. 자, 답은 5번. 자, 12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우라고 그랬어요. 자, A를 보시면 자, 반물 너무 친절해요. 소리까지 다 써줬으니까 그냥 지우기만 해도 되겠네요. 자, 바까지 지웠고 물 다 지울 수 있죠? 자, 그러면 눈에 띄는 건 딱 하나밖에 없네. 뭐가? 자, 여기 있던 비읍이 뭐로 바뀐 거야? 미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자, 이거 비음하죠? 자, 그러면 가볼까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요 표에서 입술소리인 비읍이 자, 이것이 입술소리인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다며 자, 그러면 조음의 위치는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그대로 입술소리란 말이야. 단지 화열음이었던 비읍이 뭐로 바뀌는 거야? 비음이 이렇게 콧소리인 미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조음의 방식만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넘길게요. 자, 그 다음 자, 13번에서는 우리 틀린 학생은 없는 것 같은데 자, 구문도의 문장의 짜임을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자, 이때 우리가 문장 성문에 따라 이걸 지금 쪼개놨습니다. 자, 여기 있다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내리근 자, 세로줄 왼편에는 주성분 자, 이쪽에는 이렇게 주성분이 들어가고요. 자, 어디를 기점으로 이거죠? 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대요. 자, 그러면 왼쪽은 주성분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여기가 부속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성분에는 뭐가 들어간대요?
이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이쪽에 들어가고. 자, 맞네요. 여기 그가 주어, 옷을 목적어, 입었다 서술어니까 왼쪽 주성분. 자, 드디어는 뭐가 되는 거야? 자, 각각의 여기서 관용어와 부사원, 이건 다른 말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다 썼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자, 서로 다른 두 성분 사이에는 가로로 외줄을 그었는데, 특히 주어 부분과 그의 부분에서는 쌍줄. 어느 부분이야? 여기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있죠? 자, 이 녀석만 지금 쌍줄이네요. 이거 위에가 주어부, 나머지는 서술부다 이 뜻입니다. 자, 또한 조사는 앞말과의 사이에 짧은 세로줄을 그었대요. 어디 있어요? 이거죠? 그 가할 때 여기 가. 주격조사, 오슬의 을, 목적격 조사. 이런 경우는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세로줄을 또 하나 더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나는 그 책도 샀다. 이거를 좀 구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나는은 주어, 그 다음에 그 책 할 때, 관형사에다가, 그 다음에 책도, 명사 플러스 조사로 해가지고 목적어의 구실을 하게 되겠고요. 자, 샀다는 서술어, 동사이니까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는이라는 조사와 이 도라는 이 둘 다 고조사인데요. 자, 조사들입니다. 그럼 이거는 세로줄로 다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4번에 갑니다. 이것도 틀린 학생은 없네요. 자, 어간의 어미가 우리가 결합을 하는 걸 우리는 용언의 활용이라고 그래요. 자, 용언이란 말은 동사, 형용사. 자, 이런 걸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는데, 자, 활용은 여기 있습니다. 없어, 없으니, 없는처럼 다 대신에, 다라는 어미 대신에 다른 어미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활용이라고 한다. 자, 여기 있다도 마찬가지죠? 있어, 있으니, 있는처럼 이것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이때 없다는 뭐를 쓰인대요?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형용사로만 쓰이고요. 자, 있다는 동사로도 쓰일 때가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 없다, 있다는 모두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느냐 그랬는데 자, 얘는 지금 어간 어미 자, 여기 예를 들어 초록색으로 칠할게요. 자, 업이라는 어간, 이시라는 어간은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지금.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어미들이 어은이 는, 자, 어은이 는이 붙었는데 다 변함이 없습니다. 얘는 규칙 활용들이에요. 자, 이게 불규칙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어떤 두 개를 선을 긋다 내지는 있다. 두 개를 있다 할 때 시옷 받침이 있었는데 어라는 어미와 결합을 했더니 시옷이 떨어져 나가죠. 이런 게 바로 불규칙 활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지만 없다와 있다는 자, 이렇게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규칙 활용이고요. 자, 이런 경우가 불규칙 활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이번 1학기 또는 2학기의 시험범위에요. 이거 안 들어가는 학교는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어느 학교나.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위에 있는 본문 있죠? 자, 원문의 15세기 표기를 자, 이걸 보기 전에 요 현대어풀이로서 다 해석이, 원문 해석이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돼야지만이 여기에 문법을 붙이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밑줄이 그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현대어풀이를 찾아가지고 같이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문법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국 애 할 때, 자, 밑에 해석은 중국과 달라로 해석했네요. 과로 해석을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을 서로 어떻게 하는가? 비교를 했습니다. 자, 중국은 명사네요. 자, 체언 뒤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명사 다음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했었는데, 여기 있었잖아, 지금. 자, 대명사나 그 다음에 명사와 같은 체언 뒤에는 이렇게 뭐가 붙는다고요? 이게 조사가 결합한다고. 조사.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라는 것도 마찬가지 뭐야? 중국이란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애도 조사죠? 조사인데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을 서로 견주려고 해요.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우리는 자,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는 앞말의 사건이 원인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때 원인으로 나타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 오늘 눈이 오는 바람에, 자, 눈 때문에 내가 학교를 못 갔다 이렇게 한다면, 이때 N은 그때 원인이 돼요. 원인이나 이유가 되지만, 여기 그 의미가 아니죠. 중국과 우리의 말을 서로 견주는 거니까 비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오답. 자, 여기에서, 자, 따름인이라가 있는데, 자, 이것을 밑에 오니까 따름인이라 이렇게 써놨네요. 자, 현대 국어로 왔더니 우리는 이걸 뭐를 체언과 조사는 우리 구분해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따름이라는 명사에다 이다라는 조사, 서술격 조사를 붙여놨어요. 자, 미음이 아래 붙어 있네요. 자, 그런데 자, 옛날에는 어떻게 썼어요? 따람 할 때 미음이 위로 올라붙어 있네요, 지금. 자, 이런 표기 방식을 우리는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자, 요 용어는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써먹어요. 우리가 보통 소리대로 적는 방식 있죠? 자,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이어적기의 방식이 되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렇게 따름이다 할 때 아래에다 따로 적었어요. 이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끊어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택지 5번에서는 자, 한음절의 종성. 종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받침이잖아요. 자, 받침을 다음 자의 초성, 첫 소리에다가 옮겨. 왜? 거기 모음이 없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면 자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야. 그쪽으로 이어서 발음한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법까지 정리 마칠게요.